안녕하세요, 러버달입니다. 슬라이더를 이동시키면 양쪽 색깔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공간은 저희 러버랩이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것들도 하고 광고 촬영, 전시도 하는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에요.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러버랩에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조명을 이용한 작업이었어요. 매번 작업을 설치할 때마다 저희가 만든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명을 컨트롤 했었는데 전용 컨트롤러가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또 컨트롤러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에서 많이 쓰였던 이 커스텀 조명을 컨트롤러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근데 그 컨트롤러는 제가 디제잉을 했었는데 그 DJ 장비랑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두 개의 음악을 이렇게 섞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믹서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믹서랑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조명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조절을 하고 세팅해 놓은 두 가지 색상의 조명을 섞으면서도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DJ 장비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mm 두께짜리 아크릴을 레이저 커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포텐시오미터, 우리가 흔히 가변저항이라고 부르는 보통 라디오 같은데 볼륨 조절 장치로 쓰이는 거죠. 이 포텐시오미터와 슬라이더라고 부르는 이것도 가변저항이에요. 똑같은 가변저항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돌려서 720도를 회전시켜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슬라이더는 막대기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저항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할 거고, 그 고정시키기 위한 아크릴판은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 거냐면, 이 포텐시오미터를 이쪽 위쪽에 있는 구멍 6개, 큰 구멍 6개 보이시죠? 그곳에다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큰 구멍 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더 뚫어 놨어요. 자, 포텐시오미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금 손잡이,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 손잡이 부분 옆에 보면 자그마한 돌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자, 이 포텐시오미터를 이 돌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포텐시오미터가 이렇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돌기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더 뚫었어요. 그래서 이 포텐시오미터를 여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보면 이 구멍에 아까 보이는 그 돌기가 고정이 돼서 내가 회전을 시킬 때 딱 고정돼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텐시오미터를 작업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연결시켜 주셔야 제대로 된 연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노브라고 하죠. 이 회전 조절 장치, 손잡이를 여기에다 이제 꽂아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빨간색 밝기 값을 조절하게 할 거고, 또 녹색, 파란색 이렇게 각각의 RGB 컬러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긴 구멍 3개는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색깔을 조절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면은 그 RGB 값을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밝아지게, 그런 식으로 얘는 밝기를 조절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가 하나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채널, 2채널짜리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도 슬라이더를 하나 더 설치할 텐데요. 이 슬라이더는 왼쪽 끝으로 가면은 1채널에 있는 색상이 출력이 되고, 이쪽 끝으로 가면 2채널에 있는 색상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중간에다 이렇게 놓는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색상이 혼합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 슬라이더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디자인해 보다 보니까 포텐시오미터를 이렇게 고정했을 때랑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고정했을 때랑 손잡이를 꽂았을 때 슬라이더의 손잡이가 너무 높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부품을 하나 3D 프린팅해서 뽑았어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 M2 나사를 양쪽으로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 판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나사로 조여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두 가지 부품을 출력을 했고요. 와이파이 제어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ESP8266 롤링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요. 이 롤링보드로 이 포텐시오미터랑 그 다음에 슬라이더의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 포텐시오미터와 슬라이더 값이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이 되죠. 근데 아쉽게도 ESP8266은 아날로그 인풋 핀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 핀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아날로그 먹스 모듈을 ESP8266과 연결해서 9개의 아날로그 센서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고 배터리로만 구동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450mAh짜리 작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사실 여기서 쓰이는 부품들이 ESP8266 말고는 전기 소모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회로, C타입, USB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회로고, 꽤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 충전 모듈이에요. 마지막으로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전압값이 완충이 됐을 때 4.2V에서 거의 소모가 될 때는 2.7V 정도까지 내려가죠. 그 값을 안정적으로 ESP8266에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3.3V로 출력을 해주는 레귤레이터예요. 자,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ESP8266에 3.3V를 공급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납땜을 시작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코딩을 해서 조명을 컨트롤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회로는 다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배터리를 통해서 레귤레이터를 지나서 ESP8266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어요. 네, 9개의 아날로그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9개의 커넥터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센서들에도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놔서 이제 패널에다가 센서를 조립한 후에 커넥터랑 연결만 하면 일단 회로는 끝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이 패널에다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보통 가변저항을 구입하시면 가변저항에 미리 이렇게
와셔랑 이 로우 프로파일 너트가 이렇게 같이 조립이 된 상태에서 보통 받으실 거예요. 요걸 이제 두 개를 풀어주고 이 홈의 방향에 맞춰서 꽂아준 다음에 와셔를 껴주고 너트를 이렇게 잠가주세요. 꽉 잠가주면 이제 이걸 돌려도 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쫙 다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 포텐시오미터 조립을 다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다 돌려주면 같은 각도가 됐죠. 노브는 꼈을 때 이게 270도를 회전을 해요. 그래서 좌측 하단 45도 방향으로 맞춰서 한번 꽂아 볼게요. 다 고정이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모든 노브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끝까지 돌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RGB 세 가지 컬러를 조절할 수 있는 포텐시오미터 6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미리 3D 프린팅 해 놓은 이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위치를 맞춰서 2mm짜리 볼트로 M2 볼트로 이렇게 잠궈주면 이 슬라이더가 이 판에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 뒷면에는 딱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홈에 맞춰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제가 가운데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놨는데 그 구멍이랑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정을 해주고 뒷면이 풀리지 않도록 와셔랑 너트로 고정을 다 했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슬라이더 얘를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거를 슬라이더에다가 꽂아주시면 위에 상판은 완성이에요. 아직 하나 빼먹은 게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보던 LED처럼 생겼죠. 자, 이거는 원통형으로 생긴 네오픽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 패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회로를 연결시켜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쪽 채널에서 색깔을 조절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이쪽 채널을 조절하면 여기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케이블과 연결만 하면 회로는 완성이 돼요. 한번 꽂아볼까? 3, 4, 6, 7, 8번. 일단 이 상태로 프로그래밍해서 코딩을 하고 케이스는 정리를 한 다음에 만들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작업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이 뒷면을 막아주기 위한 이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린팅을 걸어놓고 왔고요. 프린팅이 되는 동안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ESP866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를 컨트롤을 해서 ESP866에 하나밖에 없는 아날로그 인풋을 확장해서 9개의 아날로그 센서 값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ESP866,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롤링보드의 D1, D2, D3, D4 이렇게 4개의 핀이 아날로그 멀티플렉서의 S0, S1, S2, S3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0부터 S3까지
파일로 어떤 신호가 전송되는지에 따라서 C0번부터 C15번 사이에 채널이 선택이 되어서 시그널 핀을 통해서 아날로그 0번 핀으로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채널을 먼저 선택한 후에 내가 원하는 아날로그 센서 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코딩을 통해서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업로드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시리얼 플로터 창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9개의 값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자, 이 첫 번째 노브를 돌릴 때 파란색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 거 빨간색, 그 다음 거 녹색이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 거는 노란색이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 거는 보라색, 다음 건, 다음 건, 요거 같이 움직이면 잘 되는군. 일단 값은 문제없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에 따라서 RGB 값을 섞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다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색상 값을 전송하도록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유기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 공유기가 저희가 작업할 때 잘 쓰는 작은 IP타임에서 나오는 미니 공유기인데, 이제 이 ESP8266이 연결되어 있는 스탠드 1 조명을 이 공유기에 연결시키고,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컨트롤러도 이 공유기에 동시에 연결시켜서 컨트롤러가 이 조명을 컨트롤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이 코드는 공개가 되면 안 돼. 우리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접속을 할 거고, 얘는 아이디를 다른 건 바꿀 게 없고, 오케이, 업로드 완료. 자, 이렇게 꽂아주면 자, 와이파이 접속이 됐고, 키보드에서 1을 누르면 빨간색, 2를 누르면 녹색, 3을 누르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어가 가능해요. 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LED를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대신에 지금 만든 이 컨트롤러를 코딩을 해서 한번 제어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업로드가 됐고요. 여기 지금 3개의 값을 이용해서 여기 파란색 조절하면 파란색 값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있고, 녹색, 빨간색, 그래서 이 3가지 색상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잘 되죠? 자, 그럼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 값의 색깔을 선택해 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어두워지도록. 코딩이 다 완료가 됐고요. 왼쪽 채널부터 먼저 해보죠. 모든 노브를 꺼놓으면 어두워지고, 빨간색만 돌리면 빨간색이 켜지고, 파란색까지 켜주면 섞여서 핑크색이 됐다가 녹색까지 켜주면 흰색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색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한 상태에서 요거를 움직여주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면 2번 채널의 색깔을 저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2번 채널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1번 채널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둘 다 밝게 해놓고, 그럼 얘는 빨간색이 최고치고 녹색이랑 파란색은 꺼놨고요. 첫 번째 채널은 빨간색이랑 녹색을 켜놓고 파란색은 꺼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주면 노란색이 되고, 누르면은 빨간색이 되고, 오른쪽 채널은 파란색, 왼쪽 채널은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슬라이더를 이동시키면 양쪽 색깔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가 출력이 되면 케이스를 씌워서 완성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프린트를 해왔어요. 프린트를 해왔는데 제가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줬더니 프린팅이 깔끔하게 잘 안 돼서 이 디자인은 포기를 하고 디자인을 새로 바꿔서 밑에를 이렇게 각지게 해서 그냥 새로 뽑았어요. 여기 안쪽은 이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이 안쪽 면보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 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전에 거는 하긴 했었는데 좀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새로 뽑은 거는 그래도 좀 강성이 있게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LED 네오픽셀을 하나씩 달아서 이 LED는 왼쪽에 있는 포텐시오미터로 색깔을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녹색, 이쪽은 빨간색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색깔을 바로 이 컨트롤러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인디케이터용 LED를 달았어요. 이제 다 된 것 같고 4개의 볼트만 고정시켜주면 끝나겠네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사산이 없는 곳에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구예요. 저희가 쓰는 3mm 짜리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도 간단하게 탭핑을 하실 수 있어요. 탭을 너무 깊이 내주면은 플라스틱이라 망가질 수도 있어서 살짝만 길만 내주면 충분히 나사로도 나머지는 넣어 주실 수 있어요. 태퍼로 길을 잘 만들어 주니까 손으로도 이렇게 잘 나사가 잠기는 거 보실 수 있죠? 짜잔. 자, 켜지면은 이제 와이파이 접속하는 동안 이렇게 깜빡거리다 접속이 되면 이렇게 포텐시오미터 이 노브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컨트롤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는 완성이 됐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조금 지났는데 공연을 연출했어요. 러브엑스테리오라는 그룹이랑 그리고 최첨단맨이라는 그룹과 함께 공연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악기의 소리를 받아서 반응하는 조명과 함께 저희가 제작한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들로 미디어아트와 함께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공연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Now that's your way of calling me, just like they do in Salt and Cold.